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계신가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아니면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혹은 오랜 친구가 아니면 이웃이,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저 나이였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이런 생각 오늘 하루에도 한 번쯤은 드셨지요?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걸요. 세상을 오래 살아오면서 쌓인 기준이 있고 지켜온 가치관이 있고 버텨온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오래되고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과연 우리 자신은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2500년 전 공자가 남긴 단 한마디의 말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나이는 68.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어서는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중년에는 작은 사업을 일궈 가족을 먹여 살렸고 노년에는 그 공든 탑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업은 예상치 못하게 기울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 허전함 속에서 철수 씨가 가장 자주 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배신하지 않았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이 내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잘 됐을 텐데, 그 친구가 돈을 갚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생각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된 불씨처럼 그 원망과 비판의 감정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철수 씨가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공자의 말 한마디를 만납니다. 남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나를 비판해?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꾸만. 그리고 어느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철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마음속에 비판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향한 시선보다 남을 향한 시선이 훨씬 더 빠르고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나의 잘못은 작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교양 있는 사람도, 심지어 오래 살며
경험을 쌓은 어른들도 이 본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증오가 되고, 증오는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서 나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공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2500년 전에 이미.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남 탓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장은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고자 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즉, 비판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둘째,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향한 눈보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한 눈을 열어라. 그 눈이 먼저 열리면 남을 향한 비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면 정말로 비판이 필요한 것과 그냥 감정에서 비롯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판은 분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판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평생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지만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자 명언이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결혼한 자식이 잘 연락하지 않는다거나 명절에 와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다거나 무언가를 말하면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희생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 마음 안에는 오랜 세월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꾸만 주눅들었던 기억은 없었을까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무게에 눌려 숨이 막혔던 날은 없었을까요? 칭찬보다 비판을 더 많이 들으며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부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을 빌린다면 자식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서 어떤 말을 건넸는지 먼저 돌아본다면 그 관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배우자 이야기도 해볼게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내가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고마운 줄도 몰라.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저 사람은 몰라.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각자가 자신의 노력은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향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을 기억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배우자였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수십 년 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되살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옆에 계신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 오래 참아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어쩌면 수십 년의 오해를 녹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건 어두운 방 안을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철수 씨는 그 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밀어붙였던 일,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공부나 해라며 무시했던 일, 아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용기를 냈을 때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라는 말로 꺾어버렸던 일, 그 아들이 지금 연락이 없는 것이 과연 아들만의 잘못일까요? 철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자기 자신을 먼저 비판하라는 말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철수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 밤 이후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 먹었어. 딱 3글자였지만 철수 씨는 그 3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요즘 힘들지는 않냐? 아들은 이번엔 좀 더 길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아빠는? 그리고 또 며칠 후 철수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 적이 많았지. 미안하다. 그 문자를 보내고 철수 씨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그 말 듣고 싶었어. 오래. 그 짧은 한마디가 20년 넘게 쌓였던 벽을 조용히 허물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비판하라는 공자의 인생 명언. 그 한마디가 가져온 변화는 이처럼 조용하고, 이처럼 깊고, 이처럼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나요? 아마 어떤 분은 자식이 떠오르셨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배우자가, 어떤 분은 오래된 친구가, 또 어떤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냥 스쳐가게 두지 마십시오. 그 움직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자존심이 앞서고 체면이 앞서고 바쁜 일상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깊은 성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 인생에 이르면 세상의 소음이 조금 줄어들고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이 깨달음이 찾아올 만큼 충분히 깊어진 삶의 내공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공자의 삶의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하루에 단 한 번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도 좋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도 좋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자기 반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이 질문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10초만 멈추십시오. 딱 10초입니다. 그 10초 동안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이 앞서기 전에 이성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10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10초의 간격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생각이 끼어들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단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로 바꿔보는 겁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시니어 인생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풍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두려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가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때로는 수십 년의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수 씨가 아들에게 보낸 미안하다는 문자처럼요. 5번째, 매주 한 번 자신이 후회하는 행동 하나를 적어보세요. 노트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나는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줬다. 이번 주에 나는 자식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서운하게 했을 것 같다. 이것을 적는 행위 자체가 자기 반성의 근육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아도 솔직해지면 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고, 누군가를 지키려 버텼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애썼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자의 인생 명언 하나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이 말은 우리를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만든 이상 내 기분은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순간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이후 철수 씨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아내의 밥상 차리는 모습이 어느 날부터 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챙겨줘서 나 잘 살았어. 그 한마디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갚지 못한 돈보다 함께 젊었던 그 시절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친구는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 한 잔을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의 노후 인생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시선의 방향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남을 향하던 눈이 자신을 향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름이 하나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 이름을 향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서운함인가요? 원망인가요? 실망인가요? 그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하나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그 안에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삶의 지혜는 항상 불편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용기 있게 들여다볼 때 마음의 평화가 비로소 찾아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이 말은 25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나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노후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은 관계를 허물고 자기 반성은 관계를 세웁니다. 증오는 마음을 닫고 이해는 마음을 엽니다. 원망은 나를 묶어두고 성찰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살아오셨고 충분히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긴 세월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운 것들을 채우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디저브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거나 혹은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들,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린 것들,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소중해지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용기가 되고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른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비판하라.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기를.